안녕하세요. 인생고수 시청자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다음 달 이제 대통령 선거인데 오늘은 이재명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 이 두 분의 어르신 복지 공약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네, 중요한 주제죠. 두 분 다 경기도지사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어르신 정책에 대한 접근법은 상당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지점을 오늘 좀 명확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어떤 점이 비슷하고 또 다른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비교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후보 모두 어르신 복지 강화 이걸 외치고는 있는데 그 밑에 깔린 생각이나 구체적인 방법은 정말 차이가 좀 커요. 이걸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더 잘 이해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정책 철학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재명 후보는 보편적 복지 이걸 내세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어르신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좀 국가가 책임을 더 져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불평등 해소 여기에 좀 방점을 찍는달까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김문수 후보하고 시각 차이가 아주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김 후보는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집중하자. 이게 이제 선별적 복지고요. 아, 선별적 복지. 그리고 지속 가능성.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니까 재정 문제라던가 또 미래 세대 부담 같은 걸 고려하면서 스스로 좀 일어서실 수 있게 돕는 지원. 여기에 무게를 두는 방식이죠. 그렇군요. 결국에는 그 복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거냐 여기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다른 게 정책 곳곳에 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용성을 더 중요하게 보느냐 아니면 지속 가능성을 우선하느냐 이런 갈림길이네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어르신들께 사실 가장 민감한 문제 소득 보장 이건 어떻게 다릅니까? 이 후보는 보니까 기초연금 부부 감액 이거 단계적으로 없애고 또 일하시는 어르신들 국민연금 깎이는 거 이것도 개선하겠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죠. 아주 직접적으로 연금 제도를 손봐서 소득을 좀 올려드리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네.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연금 제도 자체를 확 바꾸겠다 이런 것보다는요. 어르신 일자리를 좀 더 늘린다거나 아니면 주거비, 교통비 이런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쪽. 아, 간접적인 방식이군요. 네, 그런 간접적인 방식으로 소득 보전에 접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주머니에 돈을 넣어드릴 거냐 아니면 지출을 줄여드릴 거냐 접근법이 다른 거죠. 그러네요. 소득 다음으로 중요한 게 또 건강, 의료 이쪽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좀 넓히고 개수도 늘리고 또 의료 취약계층 주치제도 확대 이런 식으로 건보보장 범위를 넓히는 데 좀 주력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장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근데 김문수 후보는 그보다는 예를 들어 요양병원 간병비 있지 않습니까? 이걸 건보 적용하고 또 치매는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 이런 특정 영역에 대한 국가 책임을 좀 명확히 하려는 것 같고요. 아, 특정 영역이요? 네. 그리고 대통령 직속으로 미래의료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의료 시스템 자체를 좀 점검하겠다. 이런 구상도 내놨습니다. 아, 그리고 예방접종 지원 확대. 이것도 좀 눈에 띄고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이 후보는 좀 전반적인 보장성 확대, 김 후보는 특정 질환 관리 강화나 시스템 정비 이쪽에 무게를 두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돌봄이랑 간병 문제도 정말 심각하잖아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어르신 돌봄 국가 책임제 이걸 내걸고 간병비 부담을 국가가 좀 더 지겠다.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 돌봄을 늘리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요. 네, 그 간병 파산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이 후보는 국가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는 편이죠.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지금 있는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을 좀 늘려주고 아까 말씀드린 요양병원 간병비 건부 적용이나 치매 국가 책임 강화 이런 걸 통해서 간병 부담을 덜어주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아, 그럼 이것도 약간 차이가 있네요. 이 후보는 간병비 자체에 대한 국가 지원을 늘리겠다는 거고 김 후보는 서비스 시간을 늘리거나 기존 제도를 좀 더 강화하는 쪽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후보는 좀 더 직접적인 지원, 국가 책임 명시, 김 후보는 서비스 접근성 확대와 기존 제도 강화,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주거 정책도 방향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이 후보는 지금 살고 계신 집을 활용하는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나
공공신탁제도 도입 이런 걸 이야기하던데요. 네, 그렇죠. 가지고 계신 자산을 좀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돕는 방식에 좀 가깝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아예 새로 짓는 공공주택의 한 25% 정도? 이걸 어르신께 우선 공급하고 그 안에 뭐 의료나 돌봄, 식사시설 같은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겠다. 이런 신규 공급하고 시설 확충 중심의 접근이에요. 완전히 다르네요. 기존 자산 활용이냐, 신규 공급이냐. 네, 방향성이 좀 다르죠. 교통복지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차이가 꽤 크다고 하던데요. 아, 맞습니다. 이건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특정 시간대, 아마 출퇴근 시간은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던 것 같은데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게 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고요. 아, 버스 무료. 네, 기존의 지하철 무임승차는 당연히 유지하고요. 반면에 이재명 후보 쪽은 교통 분야에서 뭐 특별히 눈에 띄는 대규모 어르신 복지 공약은 아직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생활 밀착형 복지에서는 김 후보가 좀 더 강조점을 두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자리, 여가, 시설 이 부분도 좀 짚어보죠. 이재명 후보는 공공형 논인 일자리, 안전통학 지킴이 같은 거요. 이런 걸 늘리고 어르신 전용 체육시설이나 경로당 지원 강화, 또 디지털 교육 확대 이런 걸 약속했습니다. 네, 공공 영역에서 좀 직접적으로 기회를 늘리겠다는 거죠. 김문수 후보는 과거 도지사 시절에 추진했던 노노케어라던가 공공시설 환경 정비 같은 그런 일자리 사업 경험이 있잖아요. 네, 있었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특히 좀 취약계층 어르신들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기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것도 정리하면 이 후보는 공공일자리나 시설, 교육 기회 확대를, 김 후보는 과거 도정 경험을 살려서 좀 취약계층 중심의 일자리 창출에 더 중점을 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향성이 보입니다. 아, 이렇게 쭉 비교를 해보니까 두 후보의 지향점이 정말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후보는 뭐랄까 소득, 건강, 돌봄 이런 전반적인 영역에서 국가 책임을 딱 기반으로 해서 보편적인 제도 개선을 추구하는 것 같고요. 네, 큰 틀에서 접근하는 방식이죠.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교통이나 주거처럼 좀 생활에 와닿는 복지, 여기에 더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한 선별적 지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무게를 싣는 모습입니다. 네, 어떤 정책이 그럼 우리 사회,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 삶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또 각 정책의 장점도 있겠지만 고려해야 할 점들은 또 뭔지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비교해드린 내용이 다가오는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좀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정책들이 과연 이 초고령 사회를 앞둔 우리 사회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 요구에 충분히 답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랄까요? 어쩌면 좀 더 큰 틀의 고민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단기적인 공약 너머의 시각도 필요하죠. 네. 자,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네, 주변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댓글 환영합니다.